자, 우리 오늘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자, 일단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문제 배워볼 건데요. 자, 일단 1차 방정식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x, y 혹은 x, z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두 개여야 되고, 일단 1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차수가 모두 몇이어야 되겠어요?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수가 모두 1이어야 돼요. 미지수의 차수들이.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x, y 두 개인 경우에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a랑 b는 0이면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가 아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2x 마이너스 3y 뭐 이런 게 1차 방정식이다.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x, y 미지수가 두 개고 각각의 최고 차수가 1이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 자, 해라는 거는 이러한 식을 만족시키는 x과 y 값을 우리가 해라 그래요. 네, 다시.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근이라고 얘기도 해요. 해라고 써도 되고 근이라도 써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x, y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 y 값의 값 또는 순서상 x, y.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해도 1차 방정식이에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넘겨주시면은 똑같거든요. 는 0 해서. 자, 미지수 두 개고, 그 다음에 차수 둘 다 1이어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고, 이건 해가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예를 들어 하나 구해볼게. 자, 그러면은 1차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좌변, 우변을 만족시키게 하는 미지수의 값. x는 2, y는 1 대입하면은 x가 2면은 여긴 2고요. y가 1이면은 2죠. 2 더하기 2는 4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방정식에. 아니면 어떻게 써도 되냐면은 2,1이다 라고 써도 돼요. x가 2, y가 1. 네, 둘 다 똑같은 표현이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만큼 모두 구하는 것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선생님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예를 들어서 x가 0이고 y가 2여도 되네요. x가 0이고 y가 2여도 되죠. 그럼 0 더하기 4는 4니까 이런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해를 구한다 라고 얘기하고, 1차 방정식을 풀어라 했을 때 만약에 이게 해가 두 개인데 하나만 쓰면 틀려요. 다 구해야 돼요. 모두 구해줘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필수예제 1번 할 건데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필수예제 선생님이 풀어주시면 네, 잠깐 멈춰놓고 그 밑에 문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강의 재생하고 그 다음 필수예제 선생님 풀어주고 또 강의 재생하고 멈추고 여러분들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찾아라 라고 했네요. 자, x 플러스 2y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이고 둘 다 1차인데 방정식은 아니야. 방정식은 는 0 이런 식으로 아니면 는 뭐라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어서 방정식이 아니고요. 얘는 보니까 둘 다 미지수가 두 개고 둘 다 1차식이어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맞네요. 는 몇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전개를 해보면은 5x 플러스 y는 5x 마이너스 20이죠. 그쵸? 근데 5x가 지워지죠. 이항하면은. 그쵸?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이항했을 때 사라지는 거는 하나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아니다. 자, 미지수가 두 개고 둘 다 1차식인데 분모에 있는 걸 우리가 1차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x분의 1을 x의 1차식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분수에 있어서 1차식이 아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얘는 2차식이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이 아니고 2차 방정식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다시 한번 점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여야 된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한쪽으로 넘겼을 때 이런 형태여야 된다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A랑 B는 0이 아니다 라고 우리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싸그리 넘겼을 때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 얘는 는 0이 없어서 틀렸고, 얘는 넘겨보니까 X가 소거돼서 틀렸고, 그 다음 얘는 1차식이 아니어서 틀렸다. 둘 다. 자, 다음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래. 농구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2점 슛을 X개, 3점 슛을 Y개 성공해서 총 23점을 얻었대. 그러면은 2점 슛을 X개면은 네, 총 몇 점이야? 2 곱하기 X 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2점을 10번 던졌으면 20점이잖아. 2 곱하기 10해서 5번 던졌으면 2 곱하기 5에서 10점이고요. 네, X번 했으면 2 곱하기 X에서 2X점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요. 3 곱하기 Y점. 네. 뭐, 여기는 지금 곱하기 생략한 거야. 안 쓰면 곱해져 있는 거 알죠, 우리? 이게 23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방정식이다.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나타내기만 하면 돼요, 얘네는. 자, 문제를 우리 잘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이건 뭐 뒤에 것만 보고, 보고 완성하면 안 돼요. 순서대로 x, y 값이, 자연수다. 예, 중요하구나. 자연수라는 게. 자연수라는 조건을 안 주면 이거 해가 끝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자연수라는 조건 준 거예요. 그때그때 조건이 다르니까 문제 잘 읽어보셔야 되고, x가 1일 때 여기 1이면은 1 더하기 몇이 7이야? 6이니까 2y가 6이어야 되죠. 2y가 6이면 y는 3이죠. 이렇게 완성해라 라는 거야. 자, x가 2면은 2y는 5죠. 2y가 5야. 2y가 5면은 몇이야? y는 2분의 5죠. 자, x가 3이면 2y는 4예요. 그래서 y는 2죠. x가 4면은 2y는 3이에요. y는 그래서 2분의 3이죠. x가 5면은 2y는 2예요. 그래서 y는 1이다. x가 6이면 2y는 1이어서 y는 2분의 1이다. x가 7이면 y는 0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 점점 줄어드는데 이제 더 줄어들면 자연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만 보면 돼요. 자, x, y가 자연수일 때 1차 방정식의 해를 순서쌍이라는 거는 여기 x좌표, x값, 여기를 y좌표, y값을 쓰는 게 순서쌍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둘 다 자연수인 게 1, 3, 2, 3, 5, 1 이거 있죠? 그래서 이제 써보면은 1, 3, x가 1, y가 3,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3, 2, x가 3, y가 2, 컴마, 그 다음에 x가 5, y가 1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럼 이게 뭐다? 1차 방정식의 해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순서쌍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x값이 2고 y값이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뭐 보니까 1차 방정식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럼 다 넣어봐야 돼요. 2를 넣었을 때 2고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는 1 아니죠? 왜냐면 2분의 4니까 2분의 1이어서 안 되고. 자, 여기다가 2 넣어보자. 2 넣고 마이너스 3 넣으면 플러스 3 플러스 2는 0 아니죠, 그쵸? 네, 그래서 틀렸고. 자, 여기다 2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마이너스 4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5. 둘이 같아요? 아니죠,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y에다 마이너스 3 넣으면은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고요. 여기에다가 2 넣으면 4 더하기 8 해서 둘이 다르죠, 그쵸? 네, 그럼 5번이 답이겠네. 넣어보자 그래도. 1을 넣으면 몇이에요? 6이고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조심해야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좌변 우변 똑같죠? 왜냐면 마이너스 곱하면 뭐 되니까? 플러스 되니까 둘이 똑같다. 자, 이번에 이 순서상 마이너스 2, 1이 x가 마이너스 2가 되고 y에다 1을 대입했을 때 이거의 해래요. 그때 a 값을 구하래. 자, 해라는 거는 이 x, y를 대입했을 때 좌변, 우변이 똑같은 거를 1차 방정식의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2 곱하기 a여서 마이너스 2a이고 y에다 1 대입하면 3이죠? 는 5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넘겨주시면은 마이너스 2a는 2다. 이렇게 나와요. a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럼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앞에서 1차 방정식을 배웠었는데 연립이란 말이 추가됐죠. 연립이란 말 또는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연립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죠. 그쵸? 연립이라는 건 나란히 서다. 나란히 할 때 연이고 그 다음에 서다의 립이에요. 그래서 두 1차 방정식을 나란히 쓰는 거야. 그래서 동시에 두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는 게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다시 1차 방정식을 두 개를 씁니다. 나란히 이 괄호를 쓰고 나란히 써주십니다. (1차) 방정식이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순서상 또는 해 또는 근을 찾는 게 연립 1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차 방정식을 두 개 나란히 위아래로 쓰는 거를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립 방정식의 해는요. 두 1차 방정식을 어떻게 동시에 둘 다 만족시키는 x값 또는 y값 또는 순서상을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하고요. 연립방정식을 푼다에 대해서는 얘기했었죠. 푼다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에 우리가 뭘 구한다? 해를 구하는 것이다. 풀어라라는 건 해를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x 플러스 y는 4고 2x 마이너스 y는 2다를 한번 풀어봤는데 x 플러스 y가 1, 3, 2, 2, 3, 1 그러니까 x가 1일 때 y가 3, x가 2일 때 y가 2라는 거예요. 얘네가 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 둘 다 똑같이 x가 2, y가 2가 있어. 그러면은 이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의 해는 x는 2, y는 2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문제 선생님 조건 잘 읽자 그랬죠? 뭐라고 나와 있어? x, y 값이 자연수라고 나와 있죠. 그쵸? 자연수. 자, 그래서 x가 1일 때 y를 써보자. x가 1이면 y는 몇이야? 4. x가 2면 y는 3. x가 3이면 y는 2. x가 4면 y는 1이죠. 점점 줄어들면 더 이상 y가 자연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끊으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y는 7이래요. 자, y가 1일 때 x는 5죠. y가 2일 때 x는 3, y가 3일 때 x는 1이죠. 그쵸? 점점 이 식 작아지고 있는데 더 작아지면 자연수가 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끝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게 니은의 해고요. 이게 기억의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해 또는 순서상을 찾는 게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딱 하나 있네요. 뭐 있어요? 네, x가 3, y가 2. 해를 구해라 하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x는 3, y는 2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3,2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제 표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표를 그려서 하나씩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에 두 개가 있는데 해가 3이랑 마이너스 1이래. 동시에 만족하는 게 3이랑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x에다가 3, y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네 둘 다 좌변, 우변이 똑같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3 넣고 위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야. x 대신 3, y 대신 마이너스 1은 a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몇이야? a는 4네요.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3,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b는 3이네. 그래서 b가 3이어야 되겠죠. 6 빼기 3이 3이니까. 그래서 a가 4, b는 3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연립방정식의 그래서 풀이 방법은 방금처럼 대입해가지고 다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입법이라는 거는 대입법이 아니고 그건 아까 이거랑 조금 다른 대입법이네요. 네, 아까도 대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입법은 조금 다른 대입법이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한 1차 방정식을 다른 1차 방정식에 대입. 일일이 숫자를 대입하는 게 아니고 한 1차식을 다른 1차식에 대입.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그냥 쭉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1에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래. 이게 무슨 말이지? 한번 읽어볼게. 한 1차 방정식을 한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예를 들어서 x는 뭐다라고 나타내라라는 거야. 아니 y는 뭐다라고 나타내라는 거야. 그래서 1번의 식을 다른 2차 방정식에 대입한다. x는 2y 더하기 3이었으니까 여기 x 위치에다가 x 대신에 2y 플러스 3을 넣는 거야. 그럼 여기에 y 값이 나오거든요. 바로 y가 나오면 x 값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를 구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에 대입하여 해가 맞는지 확인까지 해주면 베스트다 라는 거죠. 자, 이거를 대입법을 해보고 싶어. 그래서 얘를 x는 이라고 정리를 해볼게. 그럼 3i 이항하면 3i 플러스 5죠. 네, 위의 식을. 그래서 x는 3i 플러스 5니까 x 대신에 3i 플러스 5를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3i 플러스 5 플러스 y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6i 더하기 10. 그래서 7i 더하기 10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9여서 y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7분의 9로. 그럼 여기 대입하면 x 값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대입법이다. 자, 얘는 지금 보니까 예쁘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y 대신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대입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y 위치에다가 쓰는 거야. 이 식에서. 그래서 얘를 이제 분배를 해주자. 분배를 해주면은 3x 마이너스를 분배해주면은 둘 다 분배해줘야 돼요. 괄호 쳐져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플러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랑 5 곱하면 마이너스 5는 3. 그럼 x끼리 계산하면 4x 마이너스 5로 이항하면 8이니까 x가 몇이 돼요? 2가 되죠. 그래서 x는 2를 기억에 대입하면 y는 3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x는 2 또는 y는 3 구하는 게 연립방정식의 해다. 이게 대입법이다. 자,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이 있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선생님, y 대신에 2x 빼기 4를 대입할게. 그럼 x 플러스 3 곱하기 2y 빼기 4는 9. 이렇게 쓰자 이거야. 대입해서. 그럼 분배하시면 이거 잘못 썼네 선생님. x인데 분배하시면은 x 6x죠. 마이너스 12죠. 는 9죠. 그래서 여기는 7x가 되고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면 21. 그래서 x가 몇이야? 7x가 21이니까 x는 3이죠. 그래서 x에다가 3 대입하면 6 빼기 4에서 y는 2네요. 대입법으로 순서상으로 구할게. 3,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x 대신에 6-y를 넣을게요. 그럼 2 곱하기 6-y 플러스 y는 10이죠. 그럼 12-2y 플러스 y는 10이고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y고 그래서 12-y가 10이어서 마이너스 y를 2항, 10을 2항 시키면은 12 빼기 10 마이너스 y는 플러스 y에서 y가 2네요. y가 2니까 x는 4죠. 그래서 4,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y 대신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을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3이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3x 마이너스 2 분배해주면 플러스 6x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럼 3x 더하기 6x는 9x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면은 12 마이너스 3이니까 9여서 x가 1이다. x가 1이면 y는 3이네요. 이게 대입법이다. 자, 여기도 y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하자. y는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괄호 열고 써야 돼요. x 대신에. 알겠죠? 뭐 잘못 썼네 선생님이 또 미안해. 이거 대입할 때 괄호 열고 써야 돼요. y 대신에 x 플러스 1 쓸게.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3
넘겨주시면 3x는 12, x는 4죠. 아, x가 4면 y는 5다. 그래서 한 문자로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잖아.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 문자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식에 대입하는 게 우리가 대입법이다 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가감법이라고 해볼게요. 자, 가감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짜가 더할 가짜고 감자가 감소할 때 감자, 뺄 감자예요. 그럼 가감이라는 거는 더하고 뺀다. 더하고 빼는 방법이다. 뭐 어렵지 않네요. 더하고 빼는 거다. 자, 그래서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어떻게 더하고 빼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죠? 자, 더하고 빼서 한 문자를 소거시켜 주는 거야. 소거라는 거는 없앤다는 거예요. 소거는 우리 음소거 이런 거 들어봤죠? 네, 컴퓨터에서 음소거 하면 소리가 안 나오죠. 소거는 지워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x나 y 미지수 중에 하나를 지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둘이 더하거나 뺐을 때 지우려면은 개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적당히. 그래서 순서를 한번 볼게요. 적당한 수를 곱하여 없애려는 미지수에 개수의 절대값이 같게 만든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x를 없애고 싶어? 그럼 x의 위아래에 개수가 같게 만드는 거야. 절대값이. 그래서 부호만 다르면 더하면 되고 부호가 같으면 빼면 된다. 그러면은 개수의 부호가 같으면 빼고 다르면 더하면 방정식 y는 뭐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또 y는 구한 거를 이 둘 중에 아무 식이나 넣어서 구하는 게 우리가 가감법이다 라고 얘기한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그럼 뭘 먼저 빼야 되냐? x, y 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빼고 싶은 걸로 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제에선 y의 개수를, 얘 y를 빼고 싶구나. 절대값을 같게 만들어 주려고 한대. 그래서 기억에다가 2를 곱해서 기억식에다가 2를 곱해서 좀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은 6x-2y는 14. 다 똑같은 숫자를 곱했더니까 이건 기억이랑 똑같은 식이에요. x-2y는 4. 자, 이제 둘이 개수가 같잖아? 그럼 뭐 하자? 빼자. 빼면 몇이야? 5x. 빼면 몇이야? 0. 빼면 10. 그래서 x는 몇이에요? 2죠. 그래서 이 x는 2를 뭐 기억에다 대입하래. 그럼 6 빼기 y는 7이다. y는 마이너스 y가 1이죠. 그래, 6이랑 1 더해야 7 되잖아. 그래서 y는 여기 6-y고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게 가감법이다. x로 해도 똑같다. x를 소거해도. 자, 필수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푸는 방법은 일단 절대값 같게 만들려고 그랬죠. 이미 같아. 그럼 뭐 하면 돼? 부호가 다르니까 더하면 돼요. 위아래를 식을. 더하면 왼쪽은 4x, 오른쪽은 8 해서 x가 2죠. x에다 2 대입하면 y 4죠. 그래서 해가 순서상으로 하면 2,-2,4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얘 지금 보니까 2x, x의 개수가 같죠? 자, 절대값 같고 부호도 같으니까 둘이 빼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이 식에서 얘를 뺄게. 그럼 3y 빼기 y는 4y죠. 플러스 y니까 12에서 4 빼면 8이죠. 그래서 y가 2예요. 그러면 2x는 6이니까 x는 3이네요. 3,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얘는 이제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적당한 수를 곱해서 같게 만들게. 선생님 2로 곱해볼게. 밑에 식을. 그럼 4x-2y는 마이너스 14죠. 자, 둘이 이제 절대값 같고 부호도 같으니까 뭐 하자고? 빼자고. 뺄게. 3y에서 마이너스 2y를 빼면 5y. 1에서 마이너스 14를 빼면은 1 빼기 14니까 플러스 15. 그래서 y가 몇이에요? 3이네요. y를 3에다가 대입하면은 2x 빼기 3이 마이너스 7이거든요. 그래서 2x가 마이너스 4예요. x는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3. 자, 그 다음에 3x-2y는 4고 8x-5y는 13. 어휴, 얘가 난이도가 제일 높다, 야. 얘는 지금 둘 다 곱해줘야 돼. 얘는 안 곱했고요. 얘는 하나만 곱했어, x 밑에 거. 얘는 둘 다 식을 곱해줘야 돼. 그럼 여기에다 5 곱하고 여기에다 2 곱해볼게요. 10으로 맞추려고. 자, 여기에다가 5 곱하면은 15x 마이너스 10y. 그 다음에 5 곱하면은 20. 3 곱하면은 24x. 3이 아니고 2를 곱해야죠.
네. 자, 그 다음에 둘이 뺄게요. 부호가 같으니까 16x에서 15x 빼면 x죠. 26에서 6 빼면은 6이죠. 아, x가 6이네. 여기다 대입하면 18 빼기 2y가 4니까 2y가 14예요. y는 7. 그래서 6,7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입법이랑 가감법에 대해서 했고요.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풀이 세 가지 패턴이 있네요. 자, 괄호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괄호를 먼저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푼다. 그 다음 동료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하고 식을 정리한다. 그 다음에 개수가 분수인 것은 분모의 뭘로?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네, 분수를 정수로 고친다. 그 다음 개수가 소수인 경우는 10의 거듭제곱 10, 100, 1000만을 곱해서 소수를 없앤 다음에 문제를 푼다. 이거예요. 세 가지 패턴이 있었네.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괄호가 있으니까 뭐부터 하자? 분배 법칙을 해서 풀자 그랬죠. 5x 플러스 5y. 그래서 계산, 동료항이 있으니까 계산. 3x 플러스 5y는 10. 여기까지 계산이 맞춰져야 돼요. 그 다음에 분배하시면은 4x 플러스 몇 y니? 여기다 쓸게요. 4x 플러스 12 플러스 2y는 2. 자, 동료항이 일단 얘를 넘기면은 마이너스 12죠. 그래서 얘네 계산해서 4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0이다. 근데 얘는 다 2로 나눌 수도 있죠.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눌게요.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 자, 그래서 이제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놓고, 네, 연립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 선생님에다 5를 곱할게. 10x. 그 다음 얘 넘겨서 5 곱할게요. 5y. 넘어가면 플러스 5죠? 5 곱하면 25죠? 아, 그냥 곱할게요. 죄송해요. 자, 이제 이 식에서 이 식을 뺄 거야. 10x에서 3x 빼면 7x. 5y에서 5y 빼면 빵. 마이너스 25에서 10 빼면은 마이너스 35. x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5네.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10이거든요. 그럼 y는 5죠. 그래서 마이너스 5,5다. 이런 식으로 해준다. 다시 먼저 분배하고 동료항 있으면은 계산하고 여기도 분배하고 동료항 있으면 계산한 다음에 대입법 또는 가감법 쓴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4번. 자, 여긴 3이 있고 4, 3, 10이 있네요. 자, 3과 2의 최소 공배수 6이죠. 그래서 여긴 다 6을 곱해야 돼. 까먹고 하나는 안 곱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식이 달라져요. 6 곱하면 2x고요. 6 곱하면 3y고요. 6 곱하면 는 10이죠. 자, 그 다음 여긴 4, 3, 12의 최소 공배수는 12예요. 11을 곱해주시면 9x. 11을 곱해주시면 4y. 는 19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우리 가감법이나 대입법.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네, 별로 딱 좋은 게 없네요. 그래서 여기는 4 곱하고 여기는 3 곱할게요. 4 곱하면은 8x 플러스 12y 는 48. 자, 3 곱할게요. 27x 마이너스 12y 는 3 곱하면은 57. 숫자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 자, 이제 둘이 더할게요. 둘이 더하면 y 없어지니까 그럼 몇 x? 35x 는 둘이 더하면은 105. 그래서 x가 3이네요. 계산해보면. 자, x에다 3 넣으면 6이니까 y도 3y도 6이니까 y는 2. 3,2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수가 있으면 적당하게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소수 없애자 그랬어. 자, 10을 곱하자. 자, 여기는 100을 곱해야겠네요. 100을 곱하면 3x 10y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겠네. 다행이다. 얘는 이제 곱할 거 없이 바로 뺄게요. 그러면 몇 x? 10x 그 다음 빼면은 10이네. x는 1이네. x가 1이면 여기 지금 3이죠? 네. 그럼 얘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0y가
마이너스 20이어서 y는 2네요. 그래서 여기는 3,2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분수는 최소 공배수를, 그 다음에 소수가 있는 것은 거듭제곱을 곱해서 풀어준다. 10의 거듭제곱을. 자, 그 다음에 A는 B는 C꼴의 방정식 풀이를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A랑 B랑 C랑 이렇게 같다 해서 연립을 두 개를 쓰자 이거야. 뭐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렇게 세 개가 같다 하면은 x 플러스 y는 5, 그 다음에 뭐 3x 빼기 2y는 5, 이렇게 연립 방정식 하나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x 플러스 y는 3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2y는 5,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풀 수가 있다. 이 세 개 다 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편한 걸로 푸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C가 여기 세 번째 게 숫자면은 A는 C랑 B는 C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쉬워요. 네. 그래서 이건 1차 방정식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지금 어떻게 한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얘랑 같고, 그 다음에 7x 플러스 2y랑 4x 플러스 y를 얘를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자, 일단 다 이항할게요. 7x 넘기면은 마이너스 5x, 2y 넘기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는 0. 자, 4x 넘기면 3x, 그 다음 y 넘기면은 네, 이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얘네를 이제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가간법 말고 대입법 할게요. y가 마이너스 3x죠. 그래서 y 위치에다가 마이너스 3x를 넣을게. 그럼 마이너스 5x 하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괄호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써야 돼요. 마이너스 4는 0.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x고 9x니까 4x 빼기 4가 0, x는 1, 그럼 y는 마이너스 3. 그럼 이거의 해는 1,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자,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끝에가 숫자면은 얘는 얘는 얘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시는 게 이상적. 자, 그래서 3x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1이고 2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 또 대입법 쓸게. y 대신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거는 얘를 넘긴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할 거야.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다시. 그럼 3x 하고 2 쓰고 괄호 열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은 3x 분배해 주시면 마이너스 4x, 분배해 주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x는 3 넘어가면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이네요. x가 마이너스 3이면은 여기 y가 몇이에요? 네, 4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수치 대입법, 그 다음에 뭐 가간법, 대입법 여기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 해가 굉장히 특수한 연립방정식의 풀이가 있어요. 특수하다라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네.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해가 있냐면 해가 엄청 많은 경우가 있어요. 무수히 많은 경우. 그 다음에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크게 이 두 가지예요. 특수한 거는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은 한 미지수를 없앴더니 계산하고 보니까 0x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x에다 뭘 넣어도 성립하잖아? 1을 넣어도 0 곱하기 1은 0이고 1을 넣어도 0 곱하기 2는 0이니까 이렇게 한 미지수를 없앴을 때 0x는 0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또는 0y는 0이다 나오면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다.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x 플러스 2y는 1이지. 2배 해볼게. y 소거하려고. 둘이 똑같잖아요. 빼면은 0은 0 나오죠. 이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가 없는 경우는 한 미지수를 없앴더니 0x는 숫자, 0y는 숫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예요. k는 당연히 0이 아닌 수여야 돼요. 자, 우리가 0이랑 어떤 수를 곱해도 0이잖아. 근데 k가 0이 아니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없는 경우는 얘를 이제 또 소거해 볼게. 2배의 위에를
자, 둘이 빼면 뭐야? 0은 2죠.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이게 해가 없는 경우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랑 없는 경우 크게 두 가지 있다. 제일 많이 헷갈려 하니까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적당한 숫자를 곱했을 때 위아래 1차 방정식이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요. 1차 방정식을 적당히 계산을 해서 여기 숫자들이 다 똑같은데 이 뒤에 숫자만 다르면 네, 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는 몇을 곱해야 되냐면 2분의 3을 곱할게. 2분의 3 곱해야 6x 되니까 2분의 3 곱하면 6x고 2분의 3 곱하면은 3i죠. 2분의 3 곱하면은 마이너스 9예요. 자, 숫자가 아예 다 똑같죠, 그쵸? 그럼 이건 뭐다? 해가 무수히 많다. 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2배 할게요. 2배 하면 똑같네. 6x 마이너스 4y는 2다. 자, 얘네가 지금 다 똑같은데 이 숫자만 다르죠? 그럼 이거 해가 없다. 아, 그래서 곱했을 때 숫자가 다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숫자를 맞춰줘서 여기다가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곱했을 때 다 똑같은데 숫자만 다르다면 해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상수 A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얘를 곱해서 이거에 맞출 거야.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를 곱할게. 2를 곱하면 4x 플러스 10i는 마이너스 4.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위의 식 아래식이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 4x고 얘 분배하면 마이너스 4a거든요. 그래서 얘를 넘겨볼게요. 그럼 4x 플러스 10i는 4 플러스 4a죠. 그럼 이 두 개가 아예 똑같아야, 식 자체가 똑같아야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랬죠? 그럼 4 플러스 4a가 마이너스 4다. 여기까지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항하시면은 8은 4a다. 8은 마이너스 4a다.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이번에 또 다음 거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연립방정식의 활용이에요. 활용. 자, 활용이라는 건 우리 방금은 주어진 식을 문제를 풀었었는데 활용은 이제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 상황에 맞게 미지수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서 뭐 연필의 개수를 x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뜻에 따라서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그 다음 풀어야 돼요. 예, 한번 문제를 볼게요, 바로. 자, 한 개에 700원인 과자와 한 개에 400원인 사탕을 합하여 모두 9개를 샀대. 근데 총 4,500원을 냈대. 그 과정을 생각을 하자. 그래서 미지수를 정하는 거야. 과자는 x개, 사탕은 y개. 그럼 x랑 y 합쳐서 9개. 왜? 전체가 9개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과자는 하나에 400원이니까 과자는 700원이구나. 700x죠. 700x 더하기 400y는 4,500원이다. 그래서 개수가 9개고 합이, 그 다음에 총 합이 4,500원이다.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 뭐였었지? 연립방정식이었으니까 이걸 풀자 이거죠. 자, 일단 이거 다 100으로 나눠볼게. 그럼 7x 플러스 4y는 45가 되고요. 자, 얘를 4를 곱해서 맞춰볼게. 4x 플러스 4y 가감법 하려고 하는 거야. 36이고 둘이 빼면은 3x는 몇이에요? 네, 9여서 x가 3개, y는 6. 그래서 과자 3개, 네, 사탕 6개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과자 3개랑 사탕 6개 합치면 9개 맞고요. 그 다음 700원에다가 3 곱하면 2,100원이고 400원에다 6 곱하면 2,400원이어서 2,100원 더하기 2,400원은 4,500원이다. 맞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풀어줘야 돼요. 여기가 진짜 어려워. 활용 자체가. 그러니까 천천히 잘 해봐야 돼. 자, 1,000원인 복숭아 한 개, 네, 그 다음에 한 개에 1,000원인 복숭아와 한 개에 300원인 자두를 섞어서 총 7개를 사고 4,200원을 냈대. 자, 그래서 복숭아를 x개, 자두를 y개로 놓고 연립방정식을 세우래. 그 다음에 자, 네,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x랑 y 합쳐서 몇 개예요? 7개죠. 식 하나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복숭아는 1,000원이죠. 근데 x개 샀으니까 1000x 원이야. 복숭아 값이.
그 다음에 자두는 300원이죠. 근데 Y에 샀으니까 300Y고요. 이게 몇이다? 총 4,200원을 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고 얘를 풀어볼게요. 일단 선생님 얘 다 100으로 약분할게. 그럼 10x 플러스 3y는 42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둘이 소거하기 위해서 3을 다 곱할게요. 그 다음 얘네들이 빼면은 7x는 21 되죠. 그래서 x는 3이고 그럼 y는 4네. 맞나 확인해 볼까요? x가 3이고 y가 4면은 합쳐서 7개 맞고요. x에다 3 넣으면 3,000원, y에다 4 넣으면 1,200원. 그래서 합쳐서 4,200원 맞죠? 그래서 이게 참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2인 두 자리 자연수에서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보다 18만큼 클 때 처음 수를 구하려고 한다. 자, 처음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2는요. 3 곱하기 10 더하기 2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10의 자리가 x니까 그 숫자 자체는 10x 플러스 y예요. 이게 그 숫자예요. 이게 그 숫자고, 그 다음에 각 자리 숫자의 합 몇이래요? x랑 y를 더한 게 몇이래? 10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아까 선생님 예를 든 거예요. 70이라는 거는 10의 자리가 7이고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2죠. 얘는 7 더하기 2 각자의 숫자의 합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근데 얘를 숫자로 표현하면 7 곱하기 10 더하기 2죠. 그래서 얘를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바꾸려면 어떻게 써야 돼? 2 곱하기 10 더하기 7 이렇게 바꿔야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x 플러스 y라고 했고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0이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숫자는 뭐예요? 10y 플러스 x네요.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대요. 그럼 처음 수보다 18만큼 크다는 거는 처음 수에다가 18을 더해야 둘이 같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이항해 주시면은 9x 빼기 9y는 18 마이너스 18 넘겨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 9로 나누면 x 빼기 y는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식이 이거여서 얘네를 연립해 주시면 돼요. 이제 둘이 더했을 때 2x는 10이니까 x는 5, y는 7이죠. 그래서 x가 5, y가 7. 그럼 한번 확인해 보자. 자, 57이래요. 둘이 숫자 더하면 몇이야? 10이 맞죠? 1의 자리랑 10의 자리 바꾸면 75죠? 그럼 18 더하면 75 되죠?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다시, 네, 두 자리 자연수다 했을 때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를 얘를 x, y 이렇게 쏘면 안 돼요. 10x 더하기 y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의 합은 56세이고 3년 전에는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2세 많았다고 한다. 지금 아빠 나이를 아들 나이를 구하려고 한다. 자, 일단 현재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는 합이 56이고요. 3년 전에는 둘 다 x-3, y-3이죠. 3년 전이니까. 네, 그래서 x-3 그 다음 y-3이고, 자, 그런데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다 3배 보다 2세가 많았다고 한다. 3배를 하고 2 플러스 2를 더해야 둘이 같은 식이죠. 그래서 얘를 전개해 주시면 3i 마이너스 7이거든요. 마이너스 9 더하기 2 해서,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x 빼기 3i 가 되겠고, 그다음 마이너스 3을 넘기시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네, 이렇게 식을 두 개 만들자 이거야. 자, 그래서 둘이 빼면은 몇이에요? 둘이 빼면은 y 빼기 3i, y 빼기 마이너스 3i니까 4y가 되고요. 56 빼기 4니까 60이죠. 그래서 y가 15네요. y가 15면은 x가 몇이에요? 41. 어머님이 41살, 아들이 15살이네. 자, 그럼 둘이 더하면 56세 맞고요. 3년 전에는 몇이야? 3 빼면 되죠. 38이고 10 몇이에요? 2죠. 그럼 여기에다가 3배 한 거에다가
2를 더한 게 엄마 나이랑 똑같다. 그럼 36에다 2 더한 거 38 맞죠? 이런 식으로 확인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이제 연립방정식의 활용인데 우리 알아야 될 게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이동 거리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속 100km, 시속 100km라는 게 뭐냐면 1시간에 100km를 가는 속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우리가 시속 100km로 2시간 가면 몇이에요? 200km 간 거겠죠. 왜냐면 1시간에 100km 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100이랑 2를 곱해주는 거야. 속력이랑 시간인 2를 곱해주면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속력으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외워주셔야 돼.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거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준호는 집에서 9km 떨어진 공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18km로 가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시속 3km로 걸었더니 총 1시간 20분이 걸렸대. 다음 표를 완성하래요. 자,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일단 거리 모르죠. 자전거를 얼만큼 타고 갔는지 모르잖아.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까지 가는데 어디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갔대. 몰라요. 그걸 X라고 하고 X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속력이 18이라 그랬으니까 시간은 뭐였죠? 속력분의 거리에서 18분의 X 시간이고요. 걸어간 거리는 일단 Y다. 여기는 Y예요. 그럼 여기는 3km라고 했거든요. 시속 3km. 그럼 3분의 Y가 뭐예요?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X 더하기 Y는 총 이동 거리니까 9죠. 그 다음 시간은 18분의 X 더하기 3분의 Y가 3분의 4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연립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분수 나오면 어떻게 하자 그랬지? 최소 공배수 18 곱할게요. 18 곱해서 밑에다가 다시 쓸게요. X, 6Y, 그 다음에 6, 4, 24. 자, 얘네들이 빼면은 5Y는 몇 나와요? 15. Y는 3이네요. 그래서 Y가 3, X가 6. 이런 식으로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희재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시속 5km로 걸었대. 자, 내려온 길이가 올라온 길이보다 2km 더 길대. 일단 내려온 거리를 Y라고 했고요. 내려올 때는 시속 5km. 그럼 시간은 5분의 Y죠. 자, 내려온 길이가 올라간 길이보다 2km 더 길다고 했으니까 올라간 거리에다가 2를 더해야 내려온 거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의 합은 총 2시간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가 2다 해서 얘네를 연립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소 공배수인 15를 다 곱할게요. 5X 더하기 3Y는 30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자? 연립하자. 대입할게요. 대입법. X 대신에 Y 플러스 1에 대입할게요. 그럼 여기 3하고 Y 플러스 2거든요. X 플러스 2거든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3X 플러스 6. 그래서 3X 더하기 5X는 8X고 플러스 6은 30. 그래서 8X가 몇이에요? 24죠. 그래서 X는 3 해주시면 되고 X가 3이면 Y는 5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자, 우리 이제 농도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활용 볼 건데요. 우리 소금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거니까 잘 천천히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농도라는 거를 구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농도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소금물 양이 전체 100g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g 중에 소금이 10g 들어있어요. 100g 전체 물이랑 소금 합쳐서 100g인데 소금이 10g 들어있으면 소금은 몇 퍼센트 들어있는 거야? 10%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소금물의 농도라고 얘기를 해요. 100분의 10이니까 10분의 1배 들어있으니까 10%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백분율인데 백분율을 어떻게 하냐면 전체 소금물의 양분에 소금의 양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100g 중에 10g이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10을 에다가 100을 곱하면 10이죠.
그래서 얘는 10%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의 농도에서 퍼센트를 구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전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이 거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한 게 소금물의 농도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금의 양 한번 볼 건데요. 소금의 양은 뭐냐면은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에요. 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100을 나누고 소금물의 양을 곱한 거야. 농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체 소금물의 양이 200g이래. 그런데 3% 200g에 3%인 소금물이 있는데 그럼 소금은 몇 퍼센트 들어있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100분의 3 100분의 3 소금물의 농도에다가 여기에다가 200을 곱해주시면은 이게 소금의 양이다. 6g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표나 그림을 그려서 문제의 뜻을 파악한 다음에 식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금물에 대한 문제는 거의 두 가지를 활용하여 소금물의 양의 합, 섞은 후 소금물의 양의 합, 네, 얘네들. 그 다음에 항상 같겠죠. 섞기 전이랑 섞기 후나. 그 다음에 섞기 전에 두 소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의 합이나 이제 섞은 다음에도 소금의 양의 합. 그러니까 어떤 두 개를 가지고 농도가 다른 애들을 가지고 섞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총 소금물의 양은 안 변하겠죠. 섞는다고 뭐 물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섞는다고 네, 소금의 양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진 않잖아요. 네, 그럼 문제를 좀 바로 한번 볼게요. 자, 4%의 소금물과 7%의 소금물을 섞어서 5%의 소금물 600g을 만들었다. 그래서 각각 몇 g인지 한번 써봐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4%를 xg, 7%를 yg. 자, 그럼 소금의 양은 어떻게 곱한다 그랬어요? 100분의 4에다가 어떻게 하자 그랬죠? x를 곱하자 그랬죠. 소금물의 양을. 그 다음 100분의 7에다가 소금물의 양인 y를 곱하자 그랬어요. 네. 그럼 여기는 600g에다 100분의 5를 곱하면 되죠? 그럼 몇이에요? 30g이에요. 네. 그러면 소금물의 양은 x 더하기 y는 당연히 600이죠.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해주시면 된다. 그럼 100분의 4x 더하기 100분의 7y가 몇이다? 30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연립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100을 다 곱해버리면 3000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4x 곱할게. 4를 곱할게. 지금 가간법 하려고 하는 거예요. 4 곱하면 2400. 자, 그래서 둘이 빼면은 x 사라지고 3y는 몇 대요? 600 되죠? 3y가 600이니까 y가 200g이네요. y가 200g이고 x가 400g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된다. 네. 자, 농도가 다른 소금물 A, B가 있는데 A 소금물 300g, B 소금물은 200g을 섞었더니 8%의 소금물이 됐대요. 그 다음 A 소금물은 200g, B 소금물은 300g이야. 그러니까 이 소금물에서 300g을 푸든 200g을 푸든 여기서 농도는 똑같아. 똑같은 소금물이니까 B 소금물도 농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농도가 뭔지 모르는 상태야. 아이고. 농도가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A 소금물의 농도를 X%, B 소금물의 농도를 미지수 모르니까 Y% 잡는 거죠. 그래서 A가 X%, B를 Y%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고, 재채기가 나올 거 같네. 그래서 이제 뭐 얘네들을 더해서 바로 퍼센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y는 8이다 이런 관계식은 쓸 수 없고요. 소금의 양은 A의 소금의 양과 B의 소금의 양은 당연히 섞은 거의 총 소금의 양과 똑같겠죠. 네, 얘네들의 합은.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100분의 x 곱하기 3, 100 이게 소금의 양이었잖아. 그래서 3x 더하기 2y가 몇이다? 얘네들을 곱하면은 40. 네, 이렇게 관계식 하나 나오고 이번에는 얘를 몇 그램? 농도는 똑같죠. x%. y% 섞었더니 몇 퍼센트? 10% 됐대요. 근데 얘가 몇 g인지 알아요? 몰라요? 나와 있죠? 200g. 얘는 300g. 그럼 여기 소금의 양은 100분의 x 곱하기 200이죠. 그래서 100분의 x 곱하기 200이니까 2x네. 여기는 100분의 y 곱하기 300이니까 3y네. 그 다음에 여기는 100분의 10 곱하기 500이니까 몇이에요? 50g이네요. 그래서 2x 플러스 3y가 50이다.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된다. x, y가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여긴 둘 다 곱해줘야겠네. 여기에다가 2 곱해주고 여기다 3 곱해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 위에다 2 곱하면은 몇이냐면은 6x 플러스 4y는 몇이죠? 80이고, 그 다음 밑에 3 곱하면 6x 플러스 9y는 몇이에요? 3 곱하면은 150. 그래서 둘이 빼면은 5y는 70. 그래서 y가 14g 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아, y가 g이 아니구나. y가 14%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y가 14%면은 여기는 28%니까 3x는 12%여서 x가 4%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니까 좀 집중해서 해볼게요. 자, 증가 감소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활용. 자, 증가 또는 감소하기 전에 수를 미지수로 정하고 조건에 맞게 뭐 x% 증가했다. x가 x% 증가했다 하면은 증가량은 100분의 AX예요. 증가한 양만 봤을 때. 그럼 증가한 후의 양은 x에다가 100분의 AX를 더해서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A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300g이 5% 증가했다 하면 증가한 양은 몇이야? 300 곱하기 100분의 5죠. 5% 증가했다니까 증가한 양이잖아 이게. 그럼 이게 몇이에요? 15네. 그럼 총량은 어떻게 해야 돼? 300에다가 얘를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자? 300으로 묶어서 1 플러스 100분의 5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증가한 후에 총량이다. 감소는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에 대한 연립방정식의 활용 볼게요. 자, 우리가 1, 전체 1의 양, 워크, 1의 양을 숫자 1로 놓자 이거야. 1이 완성되는 게 숫자 1이다. 네. 그럼 내가 1을 완성하는데 이틀 걸렸다 하면은 하루에 완성할 수 있는 양이 2분의 1이라는 거죠. 전체 1의 2분의 1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미지수를 정하고 해야 된다. 한 사람이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미지수로 정해놓고 해야 돼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작년에 비상중학교 전체 학생 수는 700명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이 10% 증가. 그래서 100분의 10 곱하기 x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남학생은 총 이거. 여학생은 4% 감소. 100분의 4y 감소. 그래서 여기는 몇이에요? y 빼기 100분의 4 y 명이죠. 그래서 전체 학생 수라고 했네요. 전체 학생 수의 변화. 전체 학생 수의 변화는 이거 약분해서 쓸게요. 10분의 x 증가했고 그 다음에 100분의 4니까 25분의 2 y만큼 감소. 이거만큼 증가한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근데 이게 지금 몇이래요? 14다라 그랬죠. 14명 증가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14명. 자, 그래서 얘네 가지고 이제 연립을 하는 거예요. 자, x 플러스 y는 몇이다? 700. 썼죠, 선생님이? 이게 증가하고, 네. 이거 증가한 양이랑 감소한 양을 어떻게 해주면? 네. 빼주면 되겠죠. 감소한 양이 빼준 거니까. 이게 총 증가한 양이잖아. 14명. 아니면은 얘네들이 더한 게 전체 증가해서 714다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한 게 714다 하면은 x 더하기 y가 700이니까 100분의 10x 빼기 100분의 4y는 네 14겠죠. 그래서 얘네들 몇을 곱해주시면 되냐면 50 곱해주면 돼. 최소 공배수. 그럼 5x 마이너스 2y는 70. 5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2y는 1400. 그래서 둘이 더해주시면 7x는 1470. x는 210 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y는 490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A와 B가 함께 하면 6일 걸리고요. 그 다음에 A가 먼저 3일 하고 B가 8일 하면 끝나는 일이 있대요. A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X, B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Y라고 했을 때 여기는 6X고 여기는 6Y죠. 여기는 3X고 3일 동안 하니까 8일 동안 하니까 8Y고요.
그래서 6x 더하기 6y는 이게 1이 맞춰지는 거니까 1의 전체 양을 숫자 1로 보자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1의 전체 양을 숫자 1로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연립할 건데 일단 여기다 2 곱해서 볼게요. 6x 플러스 16y는 2고요. 둘이 빼주시면 10y가 1이에요. 그래서 y가 10분의 1이다 라고 나와요. y가 10분의 1이다. 그러면은 y가 10분의 1이거든요. 그럼 b가 하루에 하는 양이 전체 일의 양이 10분의 1이어서 혼자 맞추려면은 10일 하면 되겠죠.